오늘은 운동을 했다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흉내라도 내보았을 바벨 컬에 대하여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저도 중고등학생 때 바짝 마른 팔로 집에 있는 3kg짜리 아령을 가지고 열심히 들었다 놨다 굽혔다 폈다를 반복해 봤고 자두만한 이두 덩어리를 만지며 운동 별거 아니구만. 아놀드 성님은 곧 나에게 따라잡힐 테지 라는 오만을 가졌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살에 시작한 바벨, 덤벨, 컬 동작은 그렇게 단순하기만 한 게 아니었습니다. 이두가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막 지은 이름이 아니라 두 개의 근육이 자리 잡고 있고 이 두 근육을 키우는 방법이 다르다는 사실은 당시에 저에게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사실 근육이란 건 무거운 중량으로 완벽한 가동 범위로 많은 횟수를 들면 커질 확률이 높아집니다. 우리가 운동할 때 사용한 에너지만큼 얻어가는 수확, 근육량이 있어야 함에도 만약 키우고자 하는 근육에 제대로 포커싱하지 못한다면 당신이 아무리 노력해봤자 그 에너지는 근육으로 승화되지 못하고 대부분 공중으로 산화되어 버리게 됩니다. 자신의 투자 대비 수익이 계속 낮다 보면 결국 주저앉는 게 인간이기에 당신의 노력이 헛되지 않기 위해선 바른 계획, 바른 자세로 운동할 필요가 있습니다. 운동이란 게 만족할 만한 성과 없이는 오래 하기가 참 힘이 듭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고 어떻게 이두 운동 바벨 컬을 해야 할지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바벨 컬을 어떻게 하는지 자세, 동작, 유의점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단순하게 표현하자면 팔꿈치를 위로 굽혀 접어드는 동작과 손목의 외전이 합쳐진 운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언더핸드 그립으로 발을 잡고 팔꿈치를 편 상태에서 자기 가슴 쪽으로 들어 올리는 동작인데 마지막 동작에서 손바닥이 양 바깥쪽을 바라볼 수 있게끔 외전시켜주는 듯 하면 이두를 쥐어짜는 느낌이 들 것입니다. 이 외전이 되어야 비로소 이두근 훈련의 최대 수축이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컬의 최대 수축 지점에서 손목을 바깥으로 틀면 이두근이 쥐어짜지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참고로 바벨 컬을 이지바로 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냥 스트레이트 바를 활용하는 게 오히려 더 낫습니다. 이유는 바로 이지바는 그립 구조상 외전이 어렵고 스트레이트 바는 덤벨보단 부족하지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벨 컬은 스탠딩과 시티드로 크게 구분되는데 서서 하느냐 앉아서 하느냐의 차이는 좀 더 고립할 건지 말 건지를 뜻합니다. 서서 하면 척추를 중립해서 해야 합니다. 신경 쓸 곳이 이두뿐만이 아니기도 하고 몸에 반동을 주기가 더 쉽기 때문에 나쁜 자세가 나올 수 있는 반면 고중량을 수행하기엔 스탠딩이 좋습니다. 하지만 저중량을 다루는데 굳이 스탠딩으로 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따라서 당신이 바벨 컬을 서서 할지 앉아서 할지를 결정짓는 가장 큰 요소는 본인에게 느껴지는 중량 차이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두는 이름처럼 두 가지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바로 장두와 단두인데 하필 하나가 아니라 두 개라서 두 가지를 각각 집중하여 자극해야 하는 동작들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두의 모양을 중요시하는 분들께는 참으로 귀찮은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딱 봐도 해야 할 운동의 종류가 늘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장두는 팔 바깥쪽 근육이고 단두는 팔 안쪽 근육이라고 쉽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 그림에 있는 두 개의 근육은 바벨 컬을 하면 모두 자극이 됩니다. 하지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장두가 더 자극이 되느냐, 단두가 더 자극이 되느냐가 갈리기에 확실히 알고 운동해야 할 필요는 있습니다. 만약에 자신의 프론트 더블 바이셉스 포즈를 찍어 확인해보니 봐줄만 했는데 백 더블 바이셉스 포즈를 찍어보니 너무 이두가 없어 보이더라고 생각이 들었다면 당신의 장두가 단두에 비해 발달이 덜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럼 장두와 단두를 집중 자극하기 위해서는 어떤 자세가 되어야 하는지를 설명해 보겠습니다. 장두, 즉 이두의 바깥쪽을 자극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좁은 그립으로 잡고 컬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팔꿈치가 몸 뒤쪽에 놓인 상태로 컬을 진행합니다. 예를 들면 인클라인 덤벨 컬과 바벨로 하는 드래그 컬이 있습니다. 네로우 그립으로 하는 바벨 컬, 친업은 장두의 발달에 도움을 줍니다. 친업은 팔꿈치가 몸 앞에 위치할 수밖에 없기에 단두 발달에 도움을 주지만 좁게 잡고 하면 장두 발달에도 좋습니다. 인클라인 덤벨 컬을 할 때 팔꿈치가 바닥을 정면으로 향하지 않고 위 그림과 사진처럼 약간 앞쪽으로 기울어지게끔 해야 최대 이완 시에도 이두근의 텐션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단두, 즉 이두의 안쪽을 자극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넓은 그립으로 잡고 컬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팔꿈치가 몸 앞쪽에 놓인 상태로 컬을 진행합니다. 예를 들면 프리처 컬, 스파이더 컬, 와이드 그립, 친업 등이 있습니다. 프리처 컬로 좁게 잡고 하면
단두, 장두가 모두 자극이 되는 이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짬짜면의 느낌이 나는 게 장두는 근육이 어깨와 연결돼 있기에 최대 이완 지점이 저 위치가 아닙니다. 팔을 몸 뒤쪽까지 보내 뻗었을 때가 최대 이완 지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껏 넓은 그립으로 잡고 몸 앞쪽에 팔꿈치를 고정한 상태로 컬을 진행하는 형태로만 바벨 컬을 해왔다면 장두도 자극이 되긴 했겠지만 단두에 비해서는 발달의 정도가 부족했을 것입니다. 근데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인간의 욕심은 어차피 끝이 없는 것이고 이두에 큰 관심이 없고 대회에 나갈 것이 아니라면 그립의 너비를 좁게 넓게만 바꿔가며 스탠딩 바벨 컬만 해도 어느 정도 보기에 좋은 이두를 만들 수는 있습니다. 당신의 이두를 더 크게 키우고 싶다면 상완근을 키우면 됩니다. 평소 해머컬을 해왔다면 이미 상완근을 키우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진상에서 브라키알리스라고 적혀있는 부분이 바로 상완근입니다. 저 근육을 키우면 이두를 더욱 커 보이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고립 운동의 경우 아무래도 한 곳의 근육에 자극을 줘야 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복합 관절 운동과는 달리 의식을 한 곳에만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스쿼트를 할 때 근육의 움직임을 하나하나 집중하면서 부위별로 돌아가며 동원하지는 못합니다. 그게 된다고 하더라도 너무 많은 종류의 근육을 사용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집중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두 훈련은 그게 가능합니다. 바벨 컬이 어깨 전면 삼각근의 개입을 일부러 이용하는 경우 반동도 있기에 오로지 고립 운동이라고 칭하긴 살짝 애매하지만 결국 집중해야 할 부분은 이두근 하나이기 때문에 자극 부위의 집중을 통해 더 큰 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컨센트레이션 컬이라고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이름이 괜히 컨센트레이션이 아닙니다. 서 있으면 몸에도 힘이 들어가니 앉아서 허벅지 안쪽의 팔꿈치 윗부분을 견착시키고 그것도 양팔이 아닌 한 팔씩 포커싱해서 훈련하라는 의미로 이름이 붙여진 겁니다. 덤벨이 아닌 바벨로 컬을 한다고 집중을 못하는 건 아니니 제발 아무런 생각 없이 팔만 접었다 폈다를 반복하며 개수를 채우는 트레이닝은 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팔꿈치를 보호해야 하는 등의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는 이상 완전 가동 범위로 이두를 자극하는 것이 부분 가동 범위로 하는 것보다 더 큰 효과를 가져다 줍니다. 괜히 힘든데 쓸데없이 완전 가동 범위로 하려는 게 아닙니다. 그게 다 효과가 좋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완전 가동 범위로 팔을 다 펼 때 팔꿈치의 각도만 잘 조절한다면 이두는 계속 긴장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데 이때 삼두근이 근수축을 할 수 있을 만큼 팔꿈치를 다 펴줘야 합니다. 삼두근이 수축될 정도로 펴주고 이두근이 쥐어 짜여질 정도로 외전이 되는 것까지가 완전 가동 범위입니다. 그럼 어디까지 올려야 하는지 묻는다면 올렸을 때 팔꿈치가 들리지 않을 때까지 그리고 이두가 편해지는 구간 전까지라고 대답을 할 수 있겠습니다. 좌측 사진의 경우는 확실히 너무 높이 들어 올려 팔꿈치가 많이 들린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전면 삼각근의 개입이 많아져 이두근의 텐션이 떨어집니다. 다루는 중량이 커질수록 관절이 락아웃 했을 때 받는 부담도 커집니다. 따라서 일부러 팔을 다 펴지 않고 팔꿈치를 바닥 쪽에 놓고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동작이 끝까지 이두의 텐션이 유지되어야 하므로 팔꿈치를 살짝 앞으로 내어서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완전 가동 범위로 팔을 쭉 폈을 때 중력이 힘을 받아 텐션 유지가 가능합니다. 인클라인 벤치에 뒤로 기대서 하던 앞으로 기대서 하던 상체 각과는 별개로 무조건 팔꿈치를 땅바닥 쪽이 아닌 그보다 좀 더 앞으로 향한 상태로 동작을 진행해야 합니다. 여기서 드래그 컬은 예외입니다. 완전 가동 범위로 한다는 전제하에 팔꿈치는 수직으로 지면을 바라보게가 아닌 살짝 앞쪽에 위치하는 게 좋습니다. 프리처 컬 벤치 각도가 괜히 저렇게 나온 게 아닙니다. 텐션을 잃지 않기 위해서인데 저 상황에 팔을 다 펴버리면 텐션을 잃을 수 있으니 프리처 컬은 최대 이완해서 팔꿈치가 락아웃 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웨이트 트레이닝에서의 어느 종목이든 간에 네거티브 동작이 천천히 진행될 때 근성장을 추가적으로 더 가져갈 수 있습니다. 아무리 파지티브 동작이 좋아도 네거티브 동작이 중력의 힘에 맡겨 사라지다시피 돼버리면 그게 곧 텐션이 끊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평소 이악 물고 천천히 내리는 습관을 갖는다면 결과적으로 좋은 선물을 받게 됩니다. 보다 나은 근성장을 위해선 때론 반동을 주는 것도 필요한데 이걸 치팅이라고 부릅니다. 치팅은 잘만 활용하면 많은 득을 줄 수 있지만 함부로 남용되어선 안 되며 보통 마지막 횟수나 마지막 세트에서 작정하고 사용하는 편인데 마지막 남은 에너지를 쏟아부으며 추가적인 근성장을 도모할 때 쓰입니다.
마지막 반복에서 안 들릴 것 같을 때 치팅으로 든 뒤 최대한 천천히 내리는 방식으로 마무리하는 것도 실제로 많이들 쓰는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고중량에서도 일부러 활용하여 중량발로 근육량을 키우는 방식으로 씁니다. 하지만 제대로 못 쓸 것 같으면 아예 사용하지 않는 편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어차피 당신이 등 운동을 통해 이미 이두를 많이 개입시키고 있는 상황이라면 따로 이두 운동에 너무 많은 시간은 투자하지 않길 바랍니다. 장두와 단두를 자극할 수 있는 다른 운동들을 하는 상황에서 추가로 바벨뿐 아니라 덤벨 그리고 케이블까지 하면 이두를 자극하는 운동이 너무나 많아집니다. 괜히 오버하지 말고 장두와 단두를 자극하는 한두 가지씩의 운동만으로도 충분한 자극과 성장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바벨 컬 동작에서 개입이 잦은 근육이라면 대표적으로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근육들의 도움으로 인해 이두의 입장에서는 편해서 좋겠지만 훈련자의 입장에서는 속 터지는 상황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컬 동작에서 팔꿈치가 고정이 안 되고 자꾸 움직인다면 전면 삼각근이 개입을 하여 이두를 도와주게 됩니다. 직접 전면 어깨 쪽에 손을 대고 팔을 움직여 보시기 바랍니다. 이두에 힘을 주던 빼던 간에 전면 삼각근에 힘이 들어가는 걸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식적으로 팔을 몸에 붙여 고정하는 방법이 있고 아예 벽에 기대 상완을 벽에 붙인 채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아니면 그냥 앉아서 프리처 컬을 해도 됩니다. 벽에 기대서 하는 컬은 전면 삼각근 개입을 막을 뿐 아니라 치팅을 막는 방법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손목을 안쪽으로 꺾은 채로 들으면 필요 이상으로 전완근에 힘을 많이 활용하게 됩니다. 손목이 어느 쪽으로도 꺾이지 않게끔 중립을 유지하도록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바벨 컬은 이두근을 자극하는 훈련입니다. 리스크 컬할 때의 동작이 나오지 않도록 유의해주세요. 특히나 무거운 무게일 경우에 자신도 모르게 슈러그 동작까지 가미가 되어 바벨을 들어 올리려 할 때가 생깁니다. 그때 승모근이 작용하면서 이두의 훈련을 방해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엔 어깨를 얼굴에서 멀리한다는 느낌으로 어깨를 내려준 상태로 몸에 붙이면 됩니다. 중량이 무겁다고 어깨가 들려 승모근을 활용하지 않게끔 주의해야 합니다. 자, 이제 바벨 컬에 대한 궁금증이 어느 정도 풀렸을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평소 늘 오랜 기간 쉽게 해왔던 바벨 컬이기에 궁금한 것도 별로 없었던 훈련자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바벨 컬을 처음 하는 사람이라면 이두 훈련에서의 핵심이니 반드시 훈련에 집어넣기 바라며 혹시라도 본인이 알면서도 잘못하고 있었던 게 있다면 이 기회에 고쳐나가길 바랍니다. 당신이 근육질이란 걸 남들에게 알릴 수 있는 가장 쉽고 빠르게 증명하는 포즈이기도 하니 평소 이두를 잘 관리해두면 기분 좋은 말들을 앞으로 많이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이상 도미닉이었습니다.